자, 금양에 대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지난 7월 25일부터 굉장히 빠르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단 말이죠. 7월 25, 26 상한가 상한가, 9월 5일, 6일, 7일, 8일 12%, 19%, 13%, 26%의 폭등. 그러고 나서 10월 12일 시간의 상한가, 10월 13일 상한가, 28일 상한가, 11월 9일 29%대 폭등, 41,500원 고점 찍고,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와서 24,050원까지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을 뒤로 하고, 일단은 뭐 대장주의 기준은 뭐 월요일 날 기준에서는 뭐 대장주다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이 대장, 그 다음에 이반 리튬인가요? 뭐 하여간 그쪽이 추가적으로 상한가,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가 20%의 변동성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꼬리가 좀 달리고 내려왔는데, 거래대금이 시간 기준에, 정규장 기준에 거래대금이 얼마요? 뭐 어마어마했죠. 거래대금 부분이 1위까지 올라서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1위까지 거래대금이 올라온 만큼 주간 단위에서 기존의 이제 그 흐름하고는 못 미치지만은 추세적인 강화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금양은 하반기 기준에서 600%가 넘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10월 이후의 기준에서도 13일, 28일 또 11월 9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189%까지 폭등을 하면서 2조 4천억까지 올라온 그런 종목입니다. 이 금양은 사실상 비중 10%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리스크가 크죠, 사실. 어찌 보면 눈에 보였다라고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좀 리스크가 큰 종목에 대해서 좀 겁없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제가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10월 28일 상한가의 기준에서만 문자를 좀 놓고 보시면 19,700원, 23,300원의 매수가 각각 나갔어요. 우리는 이미 10% 비중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충분히 저런 가격에서 이때부터 해서 11월 9일까지 그 짧은 기간에 따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블이 나오는 종목은 별게 아니라니까요. 금양이 될 수도 있고 제2의 금양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번에 24,050원 찍고 5만 원을 또 찍을 수도 있고, 왜 5만 원 못 찍어요? 찍으면 찍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를 예단하기보다는 거래가 수반되느냐, 거래대금이 수반되느냐. 아니 2,400개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1이야.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 건들면 툭하니 움직이겠다는데. 다만 이제 밑으로 곤두박질 칠 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월등하게 하시라는 거고, 원칙을 월등히 지키시라는 그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28일 같은 경우에 결론은 상한가에 50%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 후에 2% 조정 나오면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중간에 27,000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고, 그리고 현재가 기준에서 비중 유지하면서 들여다보고 고점 대비 밀리면 차익 실현하자 중간에도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뭐 더 치고 들어 올라가서 상한가가 쭉 뻗어 올라갔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으셨던 분들은 11월 9일날 추가 폭등이 나오긴 하지만 어이쿠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자 기준이, 그러니까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많은 질문이 내가 이거 유료 가입하면 매수매도 문자 주나요? 문자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나가요, 문자가. 이게 핸드폰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이 핸드폰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범위만 저렇게 같이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VIP 방 이상에는 문자가 나갑니다. VIP, VVIP 방에는. 또 불기둥 방에는 이제 장중에 노란톡에 똑같은 내용으로 노란톡에 올려드리죠, 카톡방에. 그렇게 해서 이 금양이 이제 추세적으로 폭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이 가입하세요. 그러고 나서 전략대로 잘 쫓아가시고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되는데, 또 왕창 진입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월 30일에도 분명히 상한가가 25,050원이었고
거기서 이제 밀렸을 때 뭐 상한가 차익 실현, 밀렸을 때 추가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밀려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요. 응? 뭐 어떤 이슈가 됐든 뭐 시장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신규 추가 재편입 또 여기에서 이제 추가 편입 뭐 이렇게 해서 다 채운 겁니다. 다 채웠는데 좀 짧게 차익 실현했죠. 짧게.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부담이 된다. 짧게 차익 실현했는데 여기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냅뒀으면 더 가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런 데서 한번 좀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철저히 윤정도는 뻔뻔스럽게도 에이 그거 무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냅뒀더니 더 간다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갈 때에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한 방에 당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윗방향으로도 따라 붙는다 표현을 했어요. 윗방향으로도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뭐 34,000원대까지도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뭐 5일, 6일 뭐 다 있습니다만 문자를 많이 빼놓은 거예요. 저점 편입한 문자는 다 빼놓고 결론적으로 34,000원대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그죠? 그리고 10월 12일 날 시간에서 MOU 체결한 부분 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도 이제 MOU 체결을 이렇게 해놨는데 10월 말에 콩고로 출국한다. 회사 관계자가 왜 출국하겠니? 계약서 본계약 따갖고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고 나섰죠. 그건 좀 리스크한 거예요. 굉장히 리스크한 겁니다. 그런데 뭐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결론은 거래대금 3위에 프로그램 수매수 7위. 어떻게 편입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고 나서 11월 9일 날도 또 편입입니다. 또 신규 편입자 없으신 분들 또 편입. 응? 그러고 나서 이제 이날 결국은 본계약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는 고점 기존 목표 주가도 돌파를 했고 11월 9일 날 장중 고점 39,550원 대비해서 이렇게 1.5% 밀리면 차익 실현하자. 현재가 39,200원이에요. 근데 문자 발송하고 살짝 이탈이 됐어요. 그래서 절반은 차익 실현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41,500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론적인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장중에 못 본다고 거짓말쟁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장중에 하루에 등락이라고 쳤을 때, 하루에 등락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예를 들면 깊게 내려온다. 그럼 차익 실현해야죠. 차익 실현하고 되돌릴 때 재차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 이렇게 들어 올려졌을 때 흐름에서 밋밋하게 눌려서 차익 실현 범위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데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말 그대로 맨 끝자락에서는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1월 9일날 그래서 결론은 41,500원을 찍고 눌렸는데 11월 9일날 그렇게 밀리고 나서 종가가 아마 4만 원 초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개파락 9% 그리고 종가 20% 그래 한 방에 3만 원대 초반으로 밀려버립니다. 41,500원 찍은 게 9월 10일 날 11월 9일 날 41,500원 찍은 게 11월 10일 날 3만 원 초반까지 밀려버려요. 감당되겠어요? 그래서 짧게 끊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이 큰 종목은.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달 9일 이후에도 뭐 IR 공시도 내고 뭐 여러 기준을 냅니다. 그래서 부산인가요? 그쪽에 이제 공장 부지 뭐 계약했다 이런 내용 가지고도 변동성을 주죠. 어찌됐든 우리도 최고점의 차익 실현 잘하고 과매도 권역에서 한번 변동성 매매 2번 들어와서 2번 수익을 내고 마지막 자락에서는 우리도 좀 손실이 있었어요. 마지막 자락에선 그리고 기계적으로 이제 손절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국면에 놓여지기도 했는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금양의 경우는 19일까지 시장도 어렵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9일 하루에 한 방에 또 다 날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25,000원 그러니까 24,050원에 출발을 해요.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자. 지금 6월 저점, 9월 저점이 깨진 것도 아니고 9월 저점 대비해서는 어찌됐든 시장은 8%, 10% 들어올려진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뭘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져야 되는 그런 국면인지 모르겠다. 시장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대처합시다. 결론은 그런 와중에 이제 주력주가 뭐 현대차, 하이닉스가 좀 힘겨운 부분이 있고 믿었던 LG화학마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미끄러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패닉인데 그래도 또 뒤에서 보면 어때요? 한 발짝 또 뒤에서 보면 여전히 시장은 강하다니까요. 거짓말이 아니라 시장 강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다 보니까 밀려졌을 때 하방을 잡고 대처하는 기준이 설정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자르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오늘 29,000원 수준까지 와요. 28,950원, 29,000원 수준. 한 방에 다 뭐 끝난 거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25,000원. 그러니까 그게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유료 가입할 때 가장 많이 가입이 되는 경우가 종목 뭐 폭등 나올 때 기준도 있죠. 뭐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뭐 어반 리튬인가요? 이 두 종목 개장주부터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연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마케팅 못해서 욕 무지하게 먹으시죠 저한테. 이런 경우가 흔하니? 아니잖아. 종목 검색기에서 검색이 포착이 돼서 9%, 10%, 11% 포착이 됐고 그게 상한가를 갖고 또 금양까지 폭등이 나왔는데 마케팅을 이렇게 못하니? 이래서 어떻게 전문가 되겠어? 실력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솔깃해 하시는 거, 또 힘겨워 하시고 실질,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요, 금양요, 4만원, 41,500원까지 올라왔을 때 전략 매도하고, 그리고 제 편집한 거 아시지 않느냐? 에코프로 75,700원에서부터 15만원까지 올라갈 때, 7월 14일부터 해서 그 폭등 랠리 나올 때, 4차례의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한 거 아시지 않느냐? 왜 금양을 4만원의 전량 차익 실현을 못했느냐? 그 다음날 하루 만에 3만원대 초반? 그리고 이번에 미끄러진 게 24,050원?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죠. 고점에서 누군 차익 실현하고 저점에서 재편입하는데 여전히 고점에서만 계속 물려있고 나는 사는 건 잘 사요. 못 팔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는 건 잘 사. 아무 데서나 잘 사세요. 그러고 나서 적절하게 눌리고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훅 밀릴 땐 차익 실현하고 또 들어가야 돼요. 놓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서 꼬리 이만큼 달려서 이만큼 내려왔는데도 냅뒀더니 뭐 지지부진하다가 어느 날 빵 치고 갔다. 에휴 뭐 냅두면 가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렇게 꺾여도 에휴 뭐 지지부진 이렇게 하다가 돌려놓겠지. 막연한 생각을 해. 그러다 거래 뚝 떨어지면 이게 죽는 거라고요. 그게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고점 대비 80% 이상씩 밀린, 또 네이버 카카오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린,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막연하게 갖고 있으면 되겠다. 완전 초전 박살이죠. 박살난 종목의 대표적인 게 시젠, 뭐 신풍제약, 코로나19 때 그 어마어마한 변동성에서 여러분들 계좌 검사하면 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새로 가입하신 우리 여러분들 선배분께서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주세요 해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세상에 참 진짜 안타까워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살려놓을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다 정리해 다. 싹 다. 거래대금 하루에 뭐 몇 억, 몇십억짜리 이런 거. 완전히 물량바지 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바보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과금하고 당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금양의 주식수, 금양의 거래대금,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금양의 재료는 뭔지, 하이드로 리튬은 진짜 멀쩡한 회사가 맞는지, 우리가 수익을 내더라도 저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는 한 이런 종목에서 결국은 패가 망신합니다. 41,500원 찍은 애가 24,000원까지 내려오는데 얼마나 짧은 기간이에요. 한 달 조금 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며칠 만에 확 깨진 거예요. 어찌됐든 25,000원의 설정 범위의 기준,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다시 들어 올리고 여기서도 놀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19일 기준에 28,950원 찍고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와요. 매수가 들어와서 좀 들어 올렸는데 어찌됐건 뭐 하이브로 리튬의 초강한 흐름 상한가 거기에 연동된 흐름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금양이 대장주가 오늘은 아닌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왔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순간적으로 매수 강도가 들어오면서 쫙 당겨서 따라붙는 거에 다시 매도를 때린 거라면 그게 손바뀜이다 할지라도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차익 실현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두 번씩이나 28,700원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두 번.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28,700원에서 녹화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요 범위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28,000원도 훼손됐다가 다시 돌려줘서 27,000원대 또 올라옵니다. 그럼 문자를 발송하고도 또 차익 실현하실 수 있었고 마지노선의 범위도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는 사이에 욕심나는 사이에 차익 실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는 차익 실현을 두 차례를 합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 그리고 28,050원에 재편입했는데 또 올라 또 차익 실현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렸을 때 다시 28,050원 편입 그리고 추가 편입을 26,950원에 추가 편입 평균 단가 27,500원 그러니까 손절 범위를 설정을 했는데 그 손절 범위 살짝 이탈하고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제로 베이스다라고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편입이 됐다라고 유지가 된 상태이다라고도 설정할 수 있는데 내일 어찌됐건 또 들여다볼 거예요. 왜? 거래대금 1위였잖아. 마감 동시효과에 삼성전자 그 동시효과 체결 물량이 있어서 2위로 밀렸지만 금양이 거래대금 1위였단 말이에요. 이런 금양의 히스토리를 좀 아셔야 그 이후에 나도 금양 같은 종목 잡고 싶어요 하실 때 이런 금양의 종목을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얘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이런 종목이 이렇게 만지는구나 라는 부분들. 7월 25일 7월 26일 날 금양은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26일 날 25일 날 그러니까 금양 25일 날 상한가 갔을 때 다 오는 걸 왜 주니? 라고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린 계속 봤죠. 근데 이제 비덴드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갔다 어떻게 해서 곤두박질이죠. 거래대금 뚝 떨어지죠. 우리는 안 봐요 그러면. 똑같은 상한가 잡아서 수익 나셔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거래 뚝 떨어지고 곤두박질 치고 음봉 떨어지면 안 봐요.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이 어찌됐든 이 당시 기준에 굉장히 작았어요. 3천억 원대 기준 5천만 주 수준에서 6천 원대 또 상한가 가서 또 8천 원 뭐 이렇게 쭉쭉쭉 지나오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커진 거고 이 당시에는 얘도 이제 시가총액은 작았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서 9월 달에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 10월 13일, 10월 28일 상한가, 13일에는 10월 12일 날 시간의 상한가가 뭐죠? 콩고에서 MOU 체결한 거, 광산 개발 관련해서. 그리고 13일 날 상한가 가고 조회 공시효고 나오고, 뭐 좋으면 뭐 본계약 체결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얘기야? 보도자료 지들이 뿌려갖고 상한가까지 만들어 놓고 결론은 그 이후에 흐름에서 재차 28일에 또 상한가 가는데 그거는 강보합권 형성에서부터 쭉입니다. 이슈를 또 터뜨리죠. 콩고로 출구간다. 본계약 따고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11월 9일까지 움직이는데 저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일 날 19.63% 28,950원. 차익 실현 가격은 28,700원, 28,400원. 그 근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매직 계산기에서 고점의 설정 범위. 수익이라는 거는 어디서 편입하고 어디서 차익 실현을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상승률 최상위 종목의 금양이 19위에 놓여졌습니다. 상승률. 꼬리가 달려져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양이 19위에. 거래대금도 뭐 월등하죠.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왔었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그나마 우리 종목은 시총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금양, SM,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개별적으로 갖고 계신, 그리고 최근에 이제 CJ ENM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CJ ENM이 엄청난 그 시세 연속이란 말이에요. 뭐 변동성을 크게 확장시키지는 않지만, 근데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에요. 수급은 굉장히 좋은데. 어찌됐든 CJ ENM까지도 이제 우리는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금양이잖아요. 상승률 19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1위,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서 이제 내일장 기준 거래량 80% 기준을 잡는데, 대략적으로 960만 주, 그러니까 뭐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1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1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거래대금 최상위 2위잖아요. 아니야. 장중에 1위였는데 삼성전자의 마감동지 효과 거래량 때문에 2위로 밀린 겁니다. 그리고 2위면 어떠고 1위면 어때? 2400개 종목에서 1위, 2위인데 시가총액 순위는요.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36개죠. 그 안에 겨우 들어가 있는 수준. 7월 25일 날부터 해서 이제 수익 계좌 보여드리고 하나씩 이제 조목조목 따라서 들여다볼 겁니다. 7월 25일 날 라이브 방송 채팅방 캡처예요, 이게. 10시 반에 금양 VA. 10% 올랐다는 거죠, 시초가 대비해서. 그리고 금양 상한가가 2시 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나 수익 못 냈어요 하시는 분들은 26일 날 강보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뻗어 올린 거예요. 그럼 26일 날이라도 차익 실현에 편입을 해서 상한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다 오른 걸 왜 주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25일, 26일 상한가,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추가적인 폭등, 압박림의 수익, 그리고 9월 5일, 6일, 7일, 8일, 4거래일 동안 폭등이라고 그랬죠. 그때 폭등은 뭐예요? 그것도 뒷부분에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월 중순부터 폐배터리 관련주 움직임이 나오니까 금양도 그냥 우리는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어라고 재탕을 한 거죠. 한 달 보름 만에 또 재탕 3탕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수익을 다 잡아냈고, 그리고 10월 13일은 뭐예요? 역시나 압박림. 10월 12일 날 갭상승 상한가, 갭상승이 아니라 시간의 상한가. 어떤 내용에서요? MOU 체결 콩고하고 남들 폐배터리 얘기하고 있을 때 얘는 한 수 위죠. 야, 그래? 폐배터리 진입 장벽도 없는 거? 오케이. 그럼 반짝 이제 한 달 정도 반짝하고 이제 사고로 들었는데, 우리는 아니 광산 개발해서 리튬 그냥 싸다 갖고 올 거야. 그러한 엄청난 MOU, 그다음에 본계약 이슈를 터뜨려 놓은 거죠. 결론적으로 어찌됐건 10월 13일은 10월 12일에 시간의 상한가 여파로 갭상승 이후에 상한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따라붙기는 어려웠던 그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상한가의 기준. 그리고 10월 28일 이때는 따라붙기가 용이했죠. 개장초부터 강세를 띄워주고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부터 출발. 그렇게 해서 28일날 상한가, 주린이 달자님 금양 상한가 17% 수익 뭐 이렇게 쭉쭉, 주린이라 공사님 21% 전량 매도했습니다. 주린이 달자님 나머지 전량 상한가에 체결됐습니다. 행복합니다. 금양이 네 번째 상한가 나온 거고 11월 9일 다섯 번째 상한가 수준의 흐름입니다. 다섯 번째 상한가 수준의 흐름. 케빈 선생님 26.93%. 11월 9일. 그러고 나서 12월 1일,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리고 오늘의 기준. 굉장히 어려움 끝에 변동성이 한 번씩 나온 거. 금양에서 추가 수익 9%. 자, 금양이라는 종목을 그러면 우리가 계속 들여다 볼 수 있느냐? 계속은 아니고요. 거래가 이렇게 다시 1위, 장중 1위로 올라서고 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거죠.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뭐 회사 차원에서 보도자료 계속 뿌리고 이런저런 내용 계속 오픈시키고
근데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아. 2조 4천억까지 올라간 종목의 매출이 저 정도야? 안 되죠. 응? 안 되죠. 얘는 내재 가치 분석을 할 수 없고요.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적 분석의 수급과 심리, 그 수급 부분이 메이저의 매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느냐 이것뿐이 볼 수가 없어요. 심리 부분은 뭐 이런 내용이 심리가 되는 거죠. 7월 25일 날 우리나라 세 번째로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다. 근데 그 검증은 누가 했어요? 없죠. 공시가 나오지도 않아서. 공시도 안 나오고 그냥 보도자료야. 근데 금양이 2차 전지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한 걸 뭐 기자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알고 써. 희한하죠? 응? 그러니까 이건 보도자료로 해서 그들이 뿌리는 거예요. 그들이. 응? 그러면 삼성, SDI, 그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 2차 전지, 원통형 2차 전지에 성공했는데 상용화 됐어요? 그리고 혹은 상용화 될 수 있나? 혹은 상용화 됐다고 했을 때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경쟁을 할 수 있어요? 뭐 하여간에 뭐 밑도 끝도 없는 세 번째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의 성공. 그러면 이거는 시장에서 그냥 밋밋한 거예요. 어? 이게 뭔 소리야? 뭔 내용이야? 이게 호재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거래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죠. 그걸 뭐 인위적으로 터뜨렸든 아니면 진짜로 그것을 호재라고 생각해서 뭐 막 개인들이 막 사자시켰던 메이저는 산 게 없으니까. 그 액티브 쪽에서 이제 막 사들이고 어떻게 좋아요. 결론. 7월 25일, 26일 날 저 뉴스를 가지고 저 심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한가 두 방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겠죠. 상한가까지 가는데 거래가 안 터집니까? 위에 물량 매수하고 또 팔고 매수하고 또 팔고. 응? 그런데 신기한 거는 7월 25일, 26일 이후에 8월 달에 갑자기 전환사채 행사가 나와요. 뭐 주가가 올라서 행사했을 수도 있지만 응? 하필이면 전환사채 행사할 때쯤 왜 주가가 오르냐고. 근데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초대박이 난 게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뭐 평균 2만 5천 원에 팔았으면 1,600억 수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금양에 대해서 이 운이 따라야 돼. 운이 모든 게. 어? 이들의 경우에도 지들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신들이 상한가를 만들어놨던 7월 25일, 26일 뜬금없이 상한가잖아. 거래대금 40만 주짜리 뭐 이렇게 뜬금없는 원통형 배터리 예? 우리나라 세 번째로 개발했다. 누가 인정도 안 해준 거를. 그리고 웃기는 게요. 이렇게 해놓고 결론은요. 전환사채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가격이 5천 원대예요. 그 행사를 하기 전에 하필이면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전환사채 5천 원 이하의 행사하는 그 물량 행사하기 전에 왜 뜬금없이 실질적인 내용도 아닌 원통형 배터리 개발 성공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외국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사를 했죠. 800만 주를 행사합니다. 800만 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틀 만에 300만 주를 팔아먹어요. 희한해요. 저렇게 물량을 팔아먹는데도 빠지지가 않아. 빠지지가 않아. 그죠? 300만 주, 여기까지 뭐 350만 주, 60만 주, 뭐 400만 주? 오케이, 좋아. 특히 이제 사모펀드에서 냅다 팔아요. 그럼 사모펀드에서 200만 주는 여기서 팔았다는 얘기야. 사모펀드에서 200만 주는 8,500원, 만원. 더블 수익이 난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보도자료를 내뿌립니다. 결론적으로 장중에 기준에 12%, 19%, 장중에 기준에 13% 이게 종가 제일 높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26%인가 그럴 거예요. 계속 만들어져 있게요. 계속. 나머지 600만 주 물량은 어떤 식으로 팔았는지는 뭐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사모펀드가 행사한 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준이죠. 9월 달에도 남들 폐배터리 얘기하고 있는데 지 혼자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 두 번째로 보도자를 또 뿌립니다. 똑같은 내용을.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응? 웃음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월 25, 26 상한가 잡아내고 9월 5, 6, 7, 8 그렇게 이제 폭등 변동성 잡아낸 이후에 결론은 어떻게 되세요? 결론은 한참 이제 9월 중순에 2차 전지 폐배터리주들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10월 12일 날 시간에서 양해각서 MOU 체결했대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만원호 광산 개발 관련해서 대박인 거죠. 어? 대박인 거죠. 그래서 리튬이 리튬 광석 추정 매장량이 4억 톤에 이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야? 초기에 350억, 400억 투자해서 광산지분 확보하면은 4억 톤에 이르는 리튬에 이건 뭐 웃음만 나오는 거죠, 솔직히. 부러운 거야, 부러운 거. 아, 이거 거짓말을 하면 또 소송 걸릴 수 있다니까? 본계약 체결하는데 왜 윤정도 너 우리를 폄하하느냐? 왜 허위사실 유포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어찌됐건 10월 12일 이후에 10월 13일 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28일 날 상한가, 그리고 11월 9일 날 거의 상한가 수준인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콩고의 본계약 체결하러 간다는 둥, 그리고 체결하고 오죠. 결론은 마지막 41,500원 고점 29.28% 찍고 그날 4만 원 수준으로 밀리고 그 다음날 개파락 9%,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 한 방에 초전 박살. 물량이 막 쏟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왜 그랬는지.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조정 과정 속에서 12월 1일 날 공장 부지 확보했다. 그러면 성장성이 뛰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자, 어찌됐든 앞부분에 뭐 매직 계산기, 매매 전략 내용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11월 9일 기준에 6.54%의 기준에서도 9시 4분에 이미 300억의 거래대금이 터졌다. 우린 짤 없죠. 거래대금 최상위고 양봉이면 무조건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가가 32,900원, 고가가 34,600원, 고가 다시 돌파하면 편입, 눌리면 3분의 1, 2분의 1 편입. 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바로 12%야. 시가총액 2조야.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여기서도 편입.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들어오고 있어. 편입. 이게 11월 9일의 기준이에요. 이렇다 하게 차익 실현을 할 만큼 주가 조정이 깊어진 쪽은 제한적입니다. 계속 들어올려. 계속 쭉쭉쭉. 10시 11분뿐이 안 되는데 2천억이 터집니다. 10시 11분에 2천억. 이걸 편입을 못해요? 편입이지. 그러고 나서 23%. 우리는 10%까지만 따라붙는다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를 띌 때에 프로그램 쪽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하겠죠. 지금 고가가 41,200원일 때 올려드린 매직 계산기인데 이게 41,500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41,500원. 근데 프로그램은 다소 꼬였다. 그래서 문자 내용 아까 보여드렸을 때가 39,000원에 아니 고점 대비해서 훅 밀렸는데 39,000원 차익 실현 안 했다고? 에이 거짓말쟁이들. 여러분들 말고요. 나쁜 놈들 있잖아, 나쁜 놈들. 단 한 번도 차익 실현을 못 해주고 지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리 가져가래. 무조건 내리 가져가래. 그래 더 오르면 보셨죠. 응? 보도자료 쪼가리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면은 한 방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가 최고점이다 생각한 게 아니라 항상 고점이다 인식하고 항상 머리끝에서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편입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재편입을 또 빠르게 했다, 높게 했다. 그럼 손절도 명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 거래대금 주고 내려가면 안 쳐다보는 거고. 뭐 한두 종목입니까? 응? 한두 종목이냐고. 변동성 나왔다가 꺾이는 종목군들이. 그게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면 살아날 것이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군들은 거래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다. 위메이드가 시가총액 8천억에서 7조 5천억 되는데 3개월 걸렸어요.
작년 4분기에 무상증자 발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위믹스 터트리고 뭐 난리가 나서 8천억짜리를 7조 5천억까지 땡긴 거예요. 그거 거래대금 둔화되고 이런 이슈에서 뭐 악재성으로 인식이 되고 그러나서 결국은 다시 1조가 무너지기도 했죠. 지금이야 1조를 회복했지만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고점을 놓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그냥 한강에 집어 던지는 거다라고 빤히 말씀 못 드려요. 결론적으로 이 금양의 경우에 이게 잘 보세요. 여기가 41,500원까지 올라갔던 위치이고 4만 원 수준의 종가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개파락 9%예요. 개파락 9%, 종가가 마이너스 20%로 끝난 겁니다. 끔찍하죠? 하루 만에. 일봉이에요. 주봉도 아니고 일봉. 아니 이거를 왜 고점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가 혼자 매매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게 싫어요? 저라면 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고생하실 바에는 에이 그래 윤정도 윤정도 네가 머슴이나 해라. 내가 쇠경은 많이 줄게. 예 아님 하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 핑거 스토리 126%까지 올라갔죠. 3거래일 상한가 들어가고 시가총액 극소형주인데 신규 상장주이고 거래대금 2위까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 나 문자 받고 싶어요. 문자 VIP 문자반 하세요. 다만 VVIP 방에 오셔서 아까도 금양 설명드릴 때 25,000원에 편입할 수 있었고 또 28,950원 찍고 28,700원에 차익 실현할 수 있었고 그거를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투 플러스 3만 원이 1개월짜리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접속하시고 싶으실 때 접속을 해서 접속하시고 싶을 때 접속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기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접속하셔가지고 지금 문자 왔는데 이거 사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문자 오고 변동성이 끝내주게 커졌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금양 나머지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빨리빨리 보면은 1,000억 원의 기준 거래대금을 설정한 거예요. 거래대금이 이제 급감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1,000억 원이다 그러면 9시 분에 100억, 9시 반에 200억, 10시에 300억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랬더니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26,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문자가 25,000원에 나가잖아요. 25,900원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25,000원에 일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초가 24,000원까지 밀렸고 우리도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갖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돌려질 때 4% 이상을 들어 올렸다? 시초가 대비? 시장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허허 이거 봐라 대박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늦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9시 44분에 편입.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장 초에 종목 검색기에서 노출이 돼서 올라갔고 보여드려요? 뭐 VVIP 방 볼까요? 9시 2분에 올라왔는지 자 9시 2분 봐봅시다. 9시 2분에 하이드로 리튬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11.52%에 하이드로 리튬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여러분들께 편입 설정 범위를 말씀드려요. 1,000억 원의 기준, 거래량, 거래대금의 기준, 시가총액 1조 이하의 기준. 이걸 왜 못 사? 이거를. SN 같은 경우 78,500원에 VVIP 방에는 다 올라갔고 오늘 81,200원까지 가죠. 엉덩이 그렇게 무거운 친구가. 결론적으로 개장 초에 리튬 관련주들 변동성 확장되어 있는 국면에 교육용 올려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 기준이 설정이 돼 있는 거고. 왜 못해 그걸 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저점에 잡고 고점에 잡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저점에 편입에서 고점에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게 원활치 않으시면 그러니까 무료로 오픈 다 돼요. 종목은 이런 변동성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잖아요. 윤정도 종목은. 근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까? 아, 난 적절히 수익 내고 적절히 하면 돼. 오케이, 좋아요. 그게 매매가 원활하시면 굳이 뭐 하려고, 매매가 원활하신데 굳이 뭐 하려고, 유료 가입을 왜 해요? 그 매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하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하고, 그게 안타까우니까 기준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 못하는 기준. 그거를 전문가가, 윤정두가 여러분들보다 선배이고 35년 주식했고 유료 활동을 25년째 하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시초가에서 들리고 고점 돌리고 그렇게 됐을 때 따라붙을 수 있는 설정 범위 1.5에서 2%뭐 이런 등락 범위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라고 해놨잖아요. 우리는 이미 10%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아까 5%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5%에서 10% 세울 수 있다. 편입하실 수 있다. 그리고 봤더니 10시 9분에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하이드로 리튬, 제주은행, 금양 4위에요. 키다리 스튜디오 목표 주가 11,500원 왔어. 전량 차익 실현이죠. 목표 주가가 와서가 아니라 11,800원 찍고 꺾여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라는 거야. 뭐 그냥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올라가고 양봉인데 왜 그걸 차익 실현합니까? 어반 리튬 밑에 18% 올라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결론은 리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종목군들 폭등이고 당연히 금양에서의 변동성의 확장이고 27,350원일 때 27,400원 고점 돌파에서도 편입입니다. 그리고 슉슉슉 올라가 최대 15%까지 1조 이상이니까 거래대금이 왜 3위니까 리튬 관련주에서 변동성 세 번째로 높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28,950원 찍고 밀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다소 애매모호해요. 다소가 아니라 많이 애매모호해. 결론은요. 뭐 결론은요야. 차익 실현 범위 하십시오.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걸 만드는 사이에 차익 실현 하셨고 그 다음에 28,000원 이탈되고 다시 돌려 재편입. 그리고 또 28,700원까지 올라가 또 차익 실현하십시오. 또 문자 나가고. 우리는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해야 대처인데 여러분들은 나 사는 건 잘 사요. 막 이거 올라오고 저거 올라오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28,400원에 난 샀어요. 그럼 손절이라도 잘해야지. 손절도 안 하고. 에휴, 냅둬 보지 보내일 또 가는지 또 올라가면 좋다 그러고 떨어지면 엉엉엉 울고 그거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기준 잡고 손절해야 되면 손절 열심히 제대로 빡 그냥 손절해 버리고 차익 실현하려면 또 이렇게 차익 실현 규모에 맞게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거고 감으로 대충 이거 끝내줄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 한 방에 그냥 여러분들의 원금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 비중 설정 잘 하시고 비중 조절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분봉의 저점 직전 저점 27,650원 이탈 시에 프로그램 수급 등 확인 후에 전량 매도 혹은 추가 편입을 할지 고민하겠다. 근데 프로그램이 확대됐어요. 그럼 매도가 맞죠. 매도가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들여다봤던 부분은 매도를 못 하셨다면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거래대금이 최상위 2위 1위 뭐 이렇게 1위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길을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평균 단가를 낮추자. 27,500원으로. 평균 단가를 27,500원으로 맞춘다 그래서 26,950원 뭐 이럴 때 편입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 26,500원이 한번 살짝 한번 깨지고 돌려요. 그 마지노선 설정을 하는데. 그래서 뭐 손절이 됐다면은 어쩔 수 없죠. 손절의 기준 27,500원 손절은 그 보면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대처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어쨌건 종가는
27,850원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만약에 뭐 손절이 됐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시든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 그에 맞는 전략을 VVIP 회원님들은 내일 개장 초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으셔서 대처를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장 초의 거래는 일단 10시까지 300만 주는 터지리라 봐요. 그게 양봉이냐 음봉이냐 꼬리가 달린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꼬리냐 요렇게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양봉이면 어떻게 돼요? 따라 붙고 수익의 범위를 잡아가는 거죠. 양봉이면. 그 지금 저점이 26,500원이 살짝 하면 이탈이 됐어요. 살짝. 그 내일 기준에 오늘까지의 기준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편입해서 수익 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편입해서 오히려 손절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이미 갖고 있었고 또 오늘 저점 편입 아주 강력하게 매수사인 3번이 나왔고 차익 실현 문자 강력하게 2번이 나갔고 그럼 이제 재편입 기준에서 평단 27,500원으로 맞췄고 만약에 손절이 되셨다면 내일 복수전 하시고 유지를 하셨는데 이제 종가가 더 들어 올려서 일단 평균 단가 높여놨다면 내일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짧게 끊어가는 겁니다. 얘는 기계적으로 이런 종목을 추세 매매를 해서는 안 돼. 그래 이제 교육적인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저게 얼마? 27,000원이에요. 이 교육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 교육 자료를 요번에 다 무료로 받아가세요. 말씀드리잖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9시간짜리 5강좌 45시간입니다. 지금도 팀은 쿠팡에서 팔고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 거래대금뿐만 아니라 캔들 또 그램브레 매매업체 이동평균선이죠. 그 속에 갭에 대한 설정 범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어느 가격에 정회원을 가입하셨든 이거 교육자료 다 받아가십시오. 이거 공부한다고 당장의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는 공부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나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또 저보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죠. 젊은 분들은 금방 이해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매매 사인을 받으세요. 27,000원 목표주가 41,500원까지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41,500원. 응? 갭에 대한 목표주가 싹 다 뚫고 나서 캔들 기준에 상승장악 확인형 기준 거기에 초록 색깔 파란 색깔 어디서 편입하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지 윤정도는 짧게 계속 끊으라 그러는데 나는 추세적으로 갖고 가고 싶다. 그럼 캔들 패턴 공부만 해도 편입 구간, 목표 구간, 차익 실현 구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캔들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 캔들이 그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수반되고 지금 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동평균선 영선 위에서 기울기 영선 위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오면 당연히 요 고점 라인 뚫고 올라갈 수 있다. 최고점까지 왜 못 뚫고 가요? 거래가 터지면. 캔들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내용하고 다르다니까요. 윤정도가 드리는 캔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뭐 상승장악 확인형 떴습니다가 아니라 어디서 편입하고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그 기준까지 싹 다 기준이 설정된다라고 했죠. 싹 다. 일봉에서 상승 때 확인형 뜨고 난 이후의 흐름도 전부 이게 다 여러분들의 수익인 거지 제 수익이 아니잖아요. 자, 일단 금양에 대해서 마무리합시다. 결론은요. 금양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1위로 올라섰다니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이 1위다. 어떻게 할 거야?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하죠. 기준거래량 1,000만 주. 그 흐름 속에서 윤정도가 누군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금양의 이러한 수익 범위도 확인해 보시고
진짜 지금 시간에 24시간 전화 받는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너무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24시간 연종목이 써있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세요. 종목 상담은 안 되지만.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수익이 목적이시라면은 정당하게 적정하게 마감하시고 그러고 나서 수익 내시고 그렇게 해서 연장하시고 언제까지 응응응응응 하고 계실 거예요.